김해 금관가야의 유적지와 대성동 고분군 답사일부 2018년 6월 24일 본회가 2018년 제3차 김해 대성동 고분답사 계획으로 지난 6월 24일 기원전 2세기경에 발응하여 무려 600여 년 동안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립적인 왕권을 유지했던 가야 제국 중 김해의 금관가야 유적을 답사하였다. 김해 지역의 가야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회연리 폐총, 김해, 도심 속의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금관가야의 최대의 생활유적지인 봉황대, 가야시대의 주거터인 고상가옥, 가야시대의 최고의 고분인 대성동 고분 등이 있다. 대성동 고분군. 이날 일행이 대성동 박물관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경이다. 미리 나와 대기에 있던 김해시 문화관광과 소속 이해라 해설사와 인사를 한 뒤 먼저 박물관 뒤편 작은 능선에 자리한 노출전 시관과 사적 제341호인 대성동 고분군을 찾았다. 이 고분군은 길이 약 300m, 높이 20m 정도의 동서로 뻗은 완만하고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일행이 이해라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먼저 들린 곳은 야산 산상에 위치한 대성동 고분 노출전 시관이었다. 이 노출전 시관은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무덤 중 29호분과 39호분을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 전시하여 금관가야 지배층의 무덤 축조 방법과 유물 부장 상태를 원형을 대신하여 유물 모의품을 무덤 안에 전시해 놓았다. 이 29호분은 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왕묘로 추정되는 중요한 무덤이며 청동석과 최초의 가야, 도질토기 등 중요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39호분은 이보다 100년 정도 늦은 4세기 후반의 무덤으로 29호분을 일부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대성동 고분군은 1977년 고령의 대가야 고분군 발굴 13년 후인 1990년부터 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신경철 박사의 지휘하에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가야사와 한국 고대사를 넘어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놀라운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때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가야였음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때 발굴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정기 가야 제국을 주도했던 가락국 지배자 집단의 공동묘역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락국의 국가 형성 문제, 가락국 지배 세력의 정체 등 가야라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문제점이 다각도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가야의 성립과 정치적 동향에 대한 문제는 역사학계나 고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견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자들 각자 개성이 뚜렷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 자료가 빈약하여 상당 부분 추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합일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체로 역사학계에서는 가야의 기원과 변천 등 문헌에 나타나는 가야 관련 기록을 기반으로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가야사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1에서 3세기의 변환을 가야사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변환의 역사를 가야사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에서 3세기는 변환의 역사이고 가야의 성립은 3세기 말 4세기 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북대 주보동 교수는 전자를 정기론, 후자를 전사론으로 명명하였다. 이 가운데 전사론은 3세기 말 4세기 초 한국 고대사와 고대 동아시아사 전체가 커다란 정치적 변동의 시기였다는 고고학계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는 가야라고 불리는 여러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인 3세기 말 4세기 초가 한국 고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전체가 커다란 정치적 변동의 시기였다는 고고학계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사만시대와 가야시대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야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남부에서 이전의 사만 사회와 국가체의 성격, 지배권력의 강도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김해 지역에 나타난 흔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의 흔적은 김해와 부산을 주축으로 하는 가해 지역은 무덤의 크기가 그대로인데 반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지역은 폭이 좁은 덧널 무덤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시기에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방문물과 습속이 이 지역에 유입됨과 동시에 앞 시기의 무덤에 대한 파괴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 시기의 체제와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로 이러한 현상은 북방문물과 관련을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지역에 등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현상이 낙동강 하류 지역에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3세기 말 낙동강 하류 지역에 나타난 이런 재반 현상은 북방 문화를 소유한 특정 주민의 이 지역 이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즉 북방 민족이 이 지역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대성동 고분 박물관 일행이 대성동 고분을 보고 다음 코스로 찾아간 곳은 대성동 고분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지난 2003년 8월에 개관하였는데 김해시가 2001년부터 가야문화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성동 고분군을 정비하고 고분군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들을 전시하여 당시 찬란했던 가야 문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이 박물관 안에는 대성동 고분군 모형을 알기 쉽게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또한 미디어 콜라주 등을 통해서 금관가야의 시대별 발굴 현황 및 배치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김해시가 금관가야사 홍보에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1년 1월 9일 사적 제341호로 지정된 대성동 고분군은 경상남도 김해시 중심부에 있는 추장층 무덤군으로서 구지봉과 회연리, 조개무덤 중간지점 수로왕릉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 고분군은 해발 22.6m의 북에서 남으로 L자형으로 길게 휘어진 낮은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2세기경부터 6세기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덤 지역으로 사용되었는데 거대한 무덤은 전망이 좋은 구릉의 정상부에 아래에서 위로 열을 지어 조형되었다. 그러나 작은 무덤은 구릉의 서면에 무질서하게 만들어졌다. 이 고분군은 부산경성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은 총 304기로 고인돌, 동무덤, 덧널무덤, 구덩식 돌덧널무덤, 돌박무덤 등 여러 형식의 무덤들이 확인되었다. 널무덤은 이른 시기의 무덤으로 주로 구릉의 끝이나 평지에 만들어졌다. 통나무 널도 확인된다. 다오리 고분에도 통나무 널이 있어 비교된다. 무덤들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부드럽고 세련된 곡선미를 자랑하는 가야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 44호와 45호 무덤처럼 주장자 옆에 순장자가 묻혀 있었고 주장자 발밑에서 볼 수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과는 달리 장경호와 단경호, 굽다리 접시 등이 주장자의 머리 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피장자도 주장자 무덤 주위에 배치된 지산동 고분과는 달리 대성동 고분에서는 주장자의 머리 위와 양옆에 누워 있고 부장품도 지산동 고분군의 주장자 발밑에 둔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머리 위에 두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무덤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토기로는 사짜리 무늬와 문살 무늬가 두드려지게 있는 와질, 경질의 항아리와 굽구멍이 없는 굽다리 접시, 화로 모양 토기, 큰입 항아리 등 4세기대의 토기, 2단 굽구멍의 굽다리 접시, 굽다리 항아리, 발연기대, 원통형 그릇 받침 등의 5세기대의 토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6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이 짧은 굽다리 접시와 굽다리 긴 목 항아리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철제품과 외래 유물들도 주목된다. 철 소재로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던 납작독가나 덩이쇠 등은 금관가야의 철생산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른 시기에 만든 대형 덧널 무덤인 29호분에서는 납작토기, 이후 시기의 제23호분에서는 덩이쇠가 발견되어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을 알려준다.
이러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많은 무기와 무구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방계 유물로는 제29호분과 제47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소, 제11호분에서 나온 호랑이 모양 띠고리 등이 나왔다. 통나무를 쌓아 만든 덧널 무덤도 북방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반격규구신경이라는 중국제 거울이 3점도 출토되었다. 제14호분에서 나온 깨진 거울은 면을 갈고 한쪽의 끈을 꿰을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당시 거울이 얼마나 소중한 물품인가를 알려준다. 그 외에도 파형동기 조개팔찌 등이 있다. 이 유적에는 구릉을 두르는 크고 넓은 도랑이 발견되어 무덤과 함께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세기 이전에는 구릉의 바깥을 도량으로 두르고 내부에는 망이 들어서고 외부에는 무덤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덧널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구릉 전체가 무덤 구역으로 변해 마을은 남으로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봉황대로 옮겨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36세기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4에서 5세기에 번영한 금광가야의 옛터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구야국도는 금광가야의 국가적인 성장 과정이나 그 특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청동석과 같은 북방계 유물이나 반격규구신경과 같은 중국제 거울, 위세품은 항구년 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고분군에서는 덧널 무덤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철제무기류, 갑옷류, 마구류들이 다량으로 나타나며 특히 외국으로부터 이입된 의기적인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는 낙랑군 소멸 이후 김해 지역이 북방민족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현재까지 외계 유물로 알려진 파형동기는 외지역과의 정치 경제적인 상호작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은 유물이다. 그런데 대성동 고분군을 마지막으로 김해 지역에는 큰 무덤이나 유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큰 무덤은 강 건너인 부산 복천동이나 연산동에 만들어졌다. 다음은 일본의 기마민족설을 주장한 에가미 나오미 교수에 대한 내용이다. 에가미 나오미 교수는 김해 대성동 고분 현장을 방문하여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고 일본 민족이 북방에서 도래한 부역을 통해 기마민족이라는 기마민족설을 주장하고 있다.